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졸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의 기습 감산이죠. 네. 이것 때문에 연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진 네. 것 같아요. 네.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저는 그 오펙 플러스의 감산도 감산이죠. 뭐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그 또 발표를 했죠. 그쵸.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됐다고.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보면 제가 혹시라도 볼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두 차례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매출 판매량이 4%가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7% 하락을 했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보니까 21%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가격을 하락하면 통상적으로 판매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매 대수가 4%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큰일이죠. 이게 모델 Y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가 정도. 근데 더 제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델 S하고 X 이거는 좀 높은 상품, 고가. 고가에 된다. 근데 이 고가는 뭐냐면 경기를 잘 안 타잖아요. 원래 소비를 할 때 좀 있는 분들은 경기를 좀 안 타거든요. 네. 근데 이 고가도 이게 생산을 19,437대를 했는데 지금 인도가 1,695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700대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정 법안 나올 때는 2차 전지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테슬라에 대한 판매 대수가 딱 나오고 나니까 오늘 2차 전지가 아침 올라갔다 지금 빠져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주도주를 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겠다라는 생각함과 동시에 어쩌면 소비 절벽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이 갑자기 나온 거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 네옴시티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런 버핏 회장이 금융주를 줄였고 지난달에 옥시덴탈이라는 에너지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또 지분을. 그러면 유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이렇게 감산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감산에서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 이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가 떨어지면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PC 기준에서 3%까지 떨어질 거니까 상관없고요. 유가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서방 블록이 구축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금융위기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큰 위기가 나오면 중국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글로벌 공조 체제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이제 냉전축으로 갈려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형태인 것 같고 어제 그 오펙 플러스에 감산에 묻혔는데 ISM 제조 PMI 지수가 어제 나왔거든요. 놀랍습니다. 2000년 5월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2000년 5월 달에는 팬데믹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치로는 그때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어제 애틀란타 연원에서 나오는 GDP 나오가 있는데요. 이게 1분기 GDP를 기존의 2.3가요 5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그럼 이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빠르면 2분기, 느려도 3분기에는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나 경기 지표의 하락이 빨리 나올 수 있죠. 하반기에. 예.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의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지수의 고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좀 제가 어제 지표를 보면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점을 그러면 어느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전에 제가 2,700 정도 그러셨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2,700까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많이 가봐야 2,600 초반 중반 그리고 못 가면 2,500선 중후반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2차 전지 오늘 이제 조정을 보였잖아요. 예, 예. 근데 그간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것 같으면서도 예. 되게 견고했단 예,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강력하게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보세요? 2차 아니요. 전지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소재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완성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완성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시장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개별주도 코스닥 개별주보다는 코스피 개별주, 네. 그러니까 거래소 개별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소재도 보면 코스닥 소재주보다 코스피 200 소재주가 낮고, 근데 저는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는 한국판 니프티 50 장세에서 메인이기 때문에 안 꺾이죠. 소재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완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네. 저는 한국판 니프티 50 장세에서 제 1순위는 무조건 2차 전지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2년 뒤면 2차 전지 전체 시가총액이 반도체 시가총액을 넘어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쭉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 소재 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도주 섹터 좀 찾아봐야겠죠. 네, 2차 네. 전지 다음으로 뭘 할지. 네. 그래서 뭐 반도체다. 뭐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네, 네. 흐름이 좋았어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 신용 잔고가 급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바로는 2개월 3월 31일까지 2조 6천억까지 올라갔어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신용 잔고의 대다수가 코스닥의 단기 급등했던 섹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하면 이 단기 급등했던 sektor들, 그러니까 AI나 로봇 같은 경우가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원체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꺾이는 게 덜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동안 많이 갔던 섹터가 꺾이면 그동안 못 갔던 섹터인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외받았던 섹터가 뭐냐면 코스피의 개별주, 그리고 또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가장 소외받았던 게 뭡니까? 바이오.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반도체는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못 가잖아요. 맞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를 보면 이제는 순환매 차원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바이오는 얼마나 올라올 것인지.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못 갔던 섹터들이 순환매로 올라오는 거를 네. 계속 강력하게 올라오는 걸 보셨나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되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월, 5월, 6월 달이 2분기인데 여기 아마 증시 고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좀 조절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어제 테슬라의 판매 그거 보고 어쩌면 2분기가 고점을 맞고 하반기에 세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연말에 바닥을 찍고 내년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바꿨습니다. 네. 지수 전망은 조금 낮췄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4, 5, 6월 달에 올라오면 주식 비중을 한 50%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50% 중에서 정말 센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언제가 변곡점으로 되느냐라고 보면 6월 동시만기. 그러니까 동시만기 때 외국인들 선물 롤오버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타이밍인데요? 그러면 제가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 저는 올해 지수 상승의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그러세요. 여쭤볼게요. 예. 그럼 주식 50% 비중에서 어. 가지고 가야 될 거는 2차 전지랑 그럼 바이오로 보세요? 아, 바이오는 안 합니다. 그럼 2차 전지를? 2차 전지하고 정말 센 테마가 나오면 또 하겠죠. 근데 AI나 로봇은 좀 꺾여버렸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막강한 모멘텀 있는 섹터가 네. 나오면 제가 성공철 오정씨 이 네. 시간에 꼭 얘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규 A1 리서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